안녕하십니까. 스노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저의 IRP 계좌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유튜브나 이런 데 여러 군데서 보면 약간 좀 조회수를 올리거나 조금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는지 조금 위험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후 준비 이 ETF 하나면 끝. 1억으로 평생 월 100만 원. 아니면 연금 계좌에서 오직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슈드로 평생 연금.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면 1억을 은퇴 시점이 아니라 한 1억을 20년 동안 굴리면 그러면 평생 그렇게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슈드로 작년까지는 슈드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사실 슈드가 올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드로 한 종목으로 아마 몰빵했으면 사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한 1억에 평생 월 100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수익률이 12%입니다. 이렇게 12% 수익을 매년 그렇게 달성할 수 있다, 평생. 이건 다시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어그로, 저도 그거 들어가서 보면 참고가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야지 이 제목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미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자산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왜 이렇게 꾸몄는지 그건 그 다음 장에서 오히려 두 가지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는 ETF는 10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직장을 한번 옮기다 보니까 직장을 옮기기 전에 있던 퇴직금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면 미국 S&P 500,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일본 인덱스,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 이렇게 해서 주식은 대부분 인덱스로 해서 글로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우리나라 국고채 2개, 미국 국고채 2개 운영하고 있고요. 금도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 누적 수익률을 가져와 보면 한 46%만 되고, 46% 정도 되고, 지금이 거의 10월 말인데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22.7%, 그 다음에 올해 초부터 수익률을 보면 한 23.1% 정도 됩니다. 사실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저는 한 8%, 6개에서 8%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ETF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면 맨 처음에는 주식, 채권, 금의 4대 4대 2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국채가 40%, 금이 20%고요. 그 다음에 원화와 달러의 통화를 각각 5대5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 시세에 대한 원화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 2개 다 원화고요. 그 다음에 키움도 코스피 우리나라고요. 요것도 우리나라고. 그래서 통화 5개는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달러 베이스의 코덱스 금 액티브, 그 다음에 2개의 미국 국채 액티브, 그 다음에 미국 S&P 500, 일본은 엔화긴 하지만 어쨌든 외화니까요. 요거까지 합쳐서 대략 원화와 달러로 50대 50 그렇게 나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식도 신흥국 주식 2개, 선진국 주식 2개로 나눴고요. 신흥국 주식은 코스피와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신흥국으로 나눴고,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 이렇게 2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도 중기와 장기로 구분했고, 국내, 미국 이렇게 나눴고요. 금도 이 SKLX 금연물은 현재 국내 금 시세고요. 코덱스 금 액티브는 국제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자산을 굉장히 여러 군데로 배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민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다음 페이지나 다다음 페이지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산은 꾸몄고 운영 방안은 연 2회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월 정도에 주식이 뭐 키움이백 TR이 뭐 한 20% 됐다. 그럼 다시 이걸 비중을 10%로 나누고 다른 쪽에서 다시 10%를 맞추는. 그래서 항상 비중은 그 전 자산을 10%씩 그 리밸런싱하는 작업을 4월과 10월에 2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는 보통 사실 8% 정도 수익이 나는 그 자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작년과 재작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특기 케이스고 저는 이거를 8% 정도로 그 예상 수익을 보고 있고 예상 수익은 그렇지만 저는 한 6%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저는 연 4% 정도를 분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한다. 그 다음에 배당금은 뭐 사실 크진 않지만 일부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것도 재투자할 생각이고 ETF도 사실은 이거는 상품의 특징, ETF 상품의 특징에 따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의 인덱스 위주의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교체가 일어날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몇 개를 교체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국내 금 ETF만 있었는데 국제 금 ETF를 추종하는 ETF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로 국내 금을 했던 거를 10%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사실은 선물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인가? 현물 ET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해서 현물 국제 액티브로 바꿔줬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바꿀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플러스 신흥국 MSCI는 사실은 괴리율도 크고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뭐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산으로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쉽지도 않고 또 그중에 어느 신흥국이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나은 ETF, 신흥국 지수 ETF가 나오면 저는 이거는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요거 하나 정도만 교체하고 계속 이 자산 구성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관계수가 굉장히 서로 낮은 글로벌 자산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상품과 환율과 기간을 최대한 나눠서 손실 위험을 가급적 최소화를 하려고 그렇게 만든 포트폴리오고요.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사실 많은 백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ETF의 어떤 특정 로직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의 어떤 특별한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 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테스트 결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해외에서도 많이 백테스트가 있어서 사실 안정성이 어느 정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실 위험을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패닉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왜 이렇게 제가 했는지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사적연금은 2개이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IRP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금저축은 배당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결국 손실 회피가 가장 중요하고 장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보통 목표라고 하면, 배당 포트폴리오는 배당에서 나는 현금 흐름을 위주로 하는 연금 수령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IRP에서 자산 배분을 안 하고 배당도 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IRP에서 제가 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냐면 보통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채권이 30% 이상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 30% 룰이 안전자산 30% 룰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IRP에서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스크나 뭐 안정적 성장을 하려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상품군으로 자산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배당 포트폴리오는 배당금을 통한 현금 흐름이지만,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ETF의 가격 상승을 가지고 그 나중에 연금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약점일 수도 있는 게, 이론은 괜찮은데 실전에서 이 자가배당 전략이 힘듭니다. 이 자가배당이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ETF가 예를 들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200원어치 그 ETF를 팔아서 그걸로 연금 수령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올라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폭락 시기에, 그리고 어차피 이 포트폴리오도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떨어졌다. 근데 그 상황에서 ETF를 팔아서 수익원을 마련한다?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배당 포트폴리오는 뭐 그 자산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걸 수령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 자산을 팔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뭐 그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게 조금 걸리는 대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배분해서 하는 거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올웨드 포트폴리오라는 전략도 있고,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전략도 있고, 뭐 6대4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략은 어떤 전략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 포트폴리오, 이게 영어로 하면 퍼머넌트, 영원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어떠한 경제 상황에도 자산이 무너지지 않는 그 생존형 포트폴리오라고, 요거는 조금 오래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건 주식 25, 장기국채 25, 현금 25, 금 25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올웨드 포트폴리오, 이게 아직도 미국에서도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전략인데, 경제의 4가지 국면, 그러니까 성장, 침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위험 분산형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약간의 비중은 달라지지만 주식을 30%에서 40%, 그 다음에 중장기 국채를 40에서 55%까지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고, 대체 투자는 뭐 금이도 될 수 있고 원자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략을, 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사실 요 밑에 있는 2가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란 책과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 둘 다 김성일 대표님이 쓴 책인데, 여기 나오면 K-올레드 포트폴리오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에 나왔던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한국형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원화,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자산군으로 해서 주식을 뭐 이게 성장형, 안전형, 뭐 중립형 이렇게 해서 주식을 40대 50, 그 다음에 채권도 30대 40, 금 20 이렇게 하고 일부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만든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S-GAA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의 약자냐면 슈퍼 글로벌 올로케이션 에셋,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인데, 이 K-올웨더를 조금 더 안정적인 버전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금을 4대4대1로 놓고 리스크에 따라 조금씩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전략을 S-GAA 전략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외 주식의 35, 채권의 35, 금의 15, 현금성 자산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또 현금성 자산을 빼고 하면 이것도 결국 4대4대2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S-GA 전략은 주식 40, 국채 40, 금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실 비중의 차이만 있지 주식과 채권과 금을 포함한 대체 투자, 현금 요 네 가지 인덱스 자산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자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AI ETF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어떤 특정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덱스 ETF를 가지고 주식과 국채와 현금과 금을 포함한 대체 투자자로 대부분 요것의 비중만 일부 조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의 수익률을 한번 이것도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를 수익률을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한 22년 정도 99년에서 22년 7월까지의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간 수익률들을 체크를 해봤던 자료입니다. 마법의 연금굴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보시면 코스피와 S&P 500, 그 다음에 K올레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GAA 전략 요 4개를 거의 한 13년 정도, 12년 정도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이 12년 동안 기간 전체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는 252%, S&P 500은 330%,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배분했다고 하는 K올레더가 오히려 높죠. 379%, 그 다음에 S-GA 전략이 46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연수익으로 따지면 코스피는 5.7%, S&P 500은 6.7%입니다. 요즘 9% 10% 하는데 그거는 이거보다 더 오랜 그 기간을 분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5년도, 26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이게 훨씬 높이 올라갔죠. 이게 22년도까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K올레더도 그렇고 이것들도 아마 25년 예를 들면 7월이라든지 10월까지 한다고 했으면 이 연수익률은 더 올라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나머지 3개는 사실은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역시 낮은 게 좋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이. 그래서 코스피와 S&P의 플럭추에이션 연동 변동성은 한 21%, 15% 되는데 K올레더와 S-GAA는 한 자리 숫자 5.6%나 6%대에서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코스피의 2기간 동안 최대 낙폭은 한 56%, 그러니까 반 이상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S&P 500도 반 이상 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K올레더나 S-GAA는 8.7%, 10% 정도가 최대 낙폭이다. 사실은 이 관점에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 최장 기간도 이 기간 동안에 68개월이 최장 기간 손실을 봤던 거고요. S&P는 거의 73개월입니다. 그러면 대략 12개월로 나누면 5년에서 한 6년 정도가 손실 최장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K올레더나 S-GA 전략은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가 최장 손실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샤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샤프 비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 대비 자산의 효율성 이런 뜻이라서 이건 높은 거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1 이상으로 샤프 비율이 높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 0 이하다. 그러면 무위험 자산 대비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처럼 0.74가 낮다 그러면 0.5에서 1 정도면 괜찮은 수준. 그 다음에 0에서 0.5 사이면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샤프 비율도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K올레더와 S-GAA 전략이 조금 차이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K올레더는 여기는 지금 현금 비중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일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S-GA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거꾸로 최대 낙폭은 이게 더 양호하죠.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가니까 이건 8.7%, 이건 10.4%에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전략을 조금 추천드리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나온 그 S-GA 전략은 사실은 이렇게 다섯 가지 전략이었고요. 이게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런 데서 나온 전략인데,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세팅했다가 조금 저는 그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바꾼 거죠. 모디파이에서 변형된 S-GA라고 해서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10가지 항목의 그 자산군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수익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누적 수익률이 한 40%, 1년 누적 수익률은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같이 공유드릴 건, IRP와 연금저축 두 가지가 있는데, IRP는 여러분들의 퇴직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만 오래 다신다고 하면 은퇴 시점에 그 퇴직금이 나오고, 저처럼 한두 번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그 퇴직금이 IRP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적립금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그 적립금도 꽤 오랫동안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평생 모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연금저축은 사실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RP가 연금저축보다 자산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고, 이 퇴직금을 공부 없이 또 너무 PB나 이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한두 가지 자산에 몰빵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그냥 단순한 얘기로 해서 투자하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린 포트폴리오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고, 저는 만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지 한번 판단하시고 그런 자산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한번 하나의 옵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노우파이어의 헤르미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